전화기를 던져서 경기하고 커피에 버터를 넣어 마시며 진흙탕에서 아내를 얻고 달리면 맥주를 한가득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해가 60일 동안 뜨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매일 사우나를 즐기고 얼어붙은 호수에 벌거벗은 채 뛰어드는 나라. 바로 핀란드입니다. 기이함과 경이로움이 만나는 곳, 고대 전통과 현대가 북유럽 동화 속 세계처럼 어우러지는 나라.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하고 당장 짐을 싸고 쉽게 만들 20가지 사실을 소개합니다. 번호 20. 핀란드의 사우나 집착증. 550만 명의 인구에 300만 개의 사우나가 있는 핀란드는 땀 흘리는 일이 운전보다 흔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텍사스 사람들이 3대 주차 가능한 차고를 자랑한다면 핀란드 사람들은 집에 하나, 마당에 하나, 직장에 하나 총 3개의 사우나를 자랑합니다. 헬싱키에서는 사무실 내 사우나가 당연한 시설입니다. 이 작은 북유럽 국가는 인구 대비 사우나 비율이 세계 최고로 자동차보다 더 많습니다. 여기서 사우나는 5성급 호텔의 사치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약국으로 여겨집니다. 계약이 성사되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되찾는 신성한 공간이죠. 저렴한 아파트 단지, 얼음 호숫가, 심지어 18세기 교회 안에도 사우나가 있으며 버스나 배에도 이동식 사우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핀란드처럼 욱한의 날씨에서는 사우나가 건강을 위한 습관을 넘어 진정한 문화의식이 됩니다. 해가 1년에 6개월씩 사라지는 나라에서 사우나는 비디자, 원초적인 소셜 네트워크 말없이도 연결되는 공간입니다. 바로 이 점이 핀란드 사우나를 웰니스와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들이 추구해야 할 귀한 문화보석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혹시 북유럽식 땀의 위식을 체험해봤다면 댓글로 4번을 남겨주세요. 번호 19. 한 달 체험 거주를 초대하는 유일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핀란드는 외국인을 위한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행 중입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인 살라 같은 외곽 지역에서는 한 달 1달러, 약 1,400원의 집을 임대하는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무료에 가까운 조건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만 있으면 됩니다. 2, 4만 오면 원격금 묻은 창업이든 북극권이 청정야생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마을은 집을 짓기만 하면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어떤 곳은 전통 목재 오두막까지 줍니다. 가족과 함께 새 출발할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스타트업 레퓨지, 비즈니스 핀란드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시 최대 54,000달러, 약 7,500만 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패해도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실패가 끝이 아닌 투자입니다. 실업수당은 최대 500일까지 지급되며 그 기간 동안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휴식을 취하고 재도전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평균 월 1,730달러, 약 240만 원, 위연금과 평생의료 혜택이 제공되며 이는 장기 체류한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만약 여러분도 한 달 1달러로 핀란드에 이사할 용기가 있다면 댓글로 5번을 남겨주세요. 번호 18. 북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 핀란드 여성은 유럽이 여름 여왕이라 불립니다. 눈처럼 하얀 피부, 차가운 푸른 눈, 평균 키 170cm 위체형은 물론 단순하고도 빛나는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영하 20도의 추위에 붉어진 볼과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는 누구든 시선을 멈추게 합니다. 이들은 시수 여성이라 불리며 강인한 심장을 지닌 천사들입니다. 시수는 핀란드어로 정확히 번역되지 않는 단어로 끝까지 버티는 강인한 정신을 의미합니다. 회사 경영을 하면서도 아침에 눈을 치우는 여성들, 그들이 바로 시수입니다. 매우 독립적이지만 외국인에게는 따뜻하고 친절하죠. 핀란드 여성은 먼저 말을 걸고 사우나에 초대하거나 현지인만 아는 숨겨진 호수를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여성들과는 달리 이들은 평등, 진실성, 고요한 관계를 중시합니다. 오히려 숲속 오두막에서 커피를 마시며 오로라를 바라보고 진솔하게 대화하는 걸 더 소중히 여깁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핀란드 여성들은 유럽에서 감성지능 순위 1위이자 글로벌 기술 산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낸다는 점입니다. 데이팅 앱에서 핀란드 여성을 사로잡는 법이 궁금하다면 댓글로 8번을 남겨주세요. 번호 17. 해가 뜨지 않는 마을. 핀란드 최북단 노르웨이 국경 근처에는 유럽의 지붕이라 불리는 노란 마을이 있습니다.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이 마을은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한 자연현상 중 하나인 극야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해가 60일 가까이 뜨지 않죠. 놀랍게도 주민들은 어두물 저녁에 위치않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희미한 조명 아래 출근하고 칠흑 같은 눈숲을 운전해 지나가며 얼음을 뚫고 낚시하고
지붕 위 눈을 치우고 따뜻한 목재 캐빈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보냅니다. 마치 햇빛이 사치일 뿐이라는 뜻이요. 이 어두운 계절은 오히려 느림과 성찰의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흥미로운 사실, 노람에서는 1년에 200번 이상 오로라를 볼 수 있습니다. 여행객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 오로라를 쫓을 때 이곳 사람들은 커튼만 열면 됩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 마을에는 학교도 있고 가게도 있으며 영하 30도 유혹한 속에서도 고속 인터넷이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번호 16. 소득에 따라 벌금이 정해지는 나라. 핀란드에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면서도 천재적인 교통 시스템이 있습니다. 벌금을 소득에 따라 부과합니다. 당신이 15만 달러, 약 2억 1천만 원짜리 포르쉐를 소유하고 있다 해도 과속을 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고정금액으로 벌금을 매기는 반면 핀란드는 일일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자일수록 벌금이 더 높아지며 예외는 없습니다. 연소득 650만 달러인 CEO 가과속으로 5만 4천 달러, 약 7,600만 원을 벌금으로 낸 사례도 있으며 일반 노동자는 같은 과속이라도 수천 원만 내면 됩니다. 심지어 벌금이 12만 달러, 약 1억 7천만 원에 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급차 한 대 값이죠. 미국의 일반 벌금이 5만 250달러, 약 7만 35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이 제도는 외국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더 놀라운 건 핀란드인들이 이에 대해 불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핀란드를 가장 안전하고 문명화된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로 만든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번호 15. 핀란드에서만 존재하는 기묘한 스포츠들.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스포츠 중 하나의 본고장입니다. 아내를 업고 숲을가로 질러 달리며 맥주를 획득하는 경기입니다. 세계 아내 업고 달리기 챔피언십은 실제로 존재하는 국제대회이며 오직 핀란드에서만 개최됩니다. 매년 7월 전 세계 수백 쌍미 커플이 작은 마을 송카에르비, 송카자비에 모여 250m 길이 위장의 물 코스를 돌파합니다. 이 코스는 개울, 언덕, 숲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등에 업고 달려야 합니다. 우승 상품은 아내의 체중만큼의 맥주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아내가 반드시 법적 배우자일 필요는 없다는 것. 체중이 49kg 이상이고 합법적인 나이이며 피는 것에 동의하기만 하면 됩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다양한 나라의 참가자들이 있으며 일부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이 대회를 통해 사랑이 싹트기도 합니다. 전 세계가 마라톤이나 사이클 경기를 즐길 때 핀란드는 유쾌하고 기억에 남을 방식으로 팀워크, 지구력, 사랑을 기념합니다. 사실 이 종목은 남자가 아내를 업고 숲을 넘는다는 핀란드 전설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지역 주민들은 이 전통을 이어가며 맥주와 전 세계 관중들의 응원을 위해 기꺼이 웃으며 달립니다. 번호 14. 오후 9시 이후 주류 판매 금지. 핀란드에서는 밤 9시 이후에는 술을 살 수 없습니다. 슈퍼마켓이든 자판기든 술이 선반 위에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자동 결제 시스템이 거래를 거부합니다. 일부 상점은 술 판매 구역을 셔터나 울타리로 완전히 막아두기도 합니다.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는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알코올 음료를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이상한 점, 알코올 도수가 5.5%를 초과하는 제품은 일반 슈퍼에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알코라는 구경주류 판매점에 가야 하며 이곳은 평일에는 밤 9시, 주말에는 오후 6시 전에 문을 닫기도 합니다. 신분증 지참은 필수이며 60세가 넘어도 철저히 검사합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새벽 2시에도 위스키를 쌀 수 있는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핀란드는 이러한 주류 통제가 국가적 건강 및 사회 전략으로 여겨지며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핀란드는 유럽에서 주류 소비량이 가장 안정적으로 감소한 나라로 기록되었습니다. 번호 13. 세계 커피 수도. 놀랍겠지만 세계에서 커피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는 이탈리아나 미국이 아닌 바로 핀란드입니다. 핀란드인은 1인당 연간 평균 1200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며 하루 평균 약 4잔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핀란드의 커피 문화는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커피는 유행이나 머스리한 음료가 아닌 삶의 방식입니다. 인스타그램 용어 트라떼나 카푸치노는 관심 대상이 아니며 전통적인 주전자에 가볍게 끓인 뜨거운 블랙커피 한 잔과 계피빵, 풀라 한 조각이면 어떤 때와든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독특한 점은 핀란드의 모든 회사, 크든 작든 카비타우코라는 이무 커피 타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지가 아니라 문화적 규정입니다. 커피 한 잔이었던 긴장된 회의보다 사람을 더 잘 연결시킨다는 단순한 철학이죠.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 핀란드 사람들은 커피를 짭짤한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표적인 조합은 캐비어 샌드위치와 커피입니다. 핀란드 가정을 방문했다면 단 5분만 머물더라도 커피 한 잔을 내주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번호 12. 계절에 따라 존재하는 마을. 핀란드에는 칼라조키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자동차로 접근하기 거의 불가능한 이 마을은 육지를 잇는 유일한 도로가 보스니아 마네노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바다가 최대 70cm까지 얼어붙으며 합법적인 얼음 고속도로 가됩니다. 자동차, 트럭, 제설차까지 달릴 수 있죠. 기온이 오르면 이 도로는 즉시 폐쇄됩니다. 이 얼음 도로는 날씨에 따라 해마다 단 몇 주간만 개통되며 도로 표지판도 차선도 없이 하얀 얼음 위에 길이 그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 길을 출근길 지름길이라 부르며 연중 사용하는 길처럼 생각합니다. 여름이 오면 이 길은 사라지고 차가운 파도만 남습니다. 하지만 2월이 되면 사람들은 다시 바다 위를 질주합니다. 마치 그게 일상처럼요. 칼라조키 위특별함은 이처럼 마을 전체의 교통 시스템이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번호 11. 헬싱키 한복판 이누드 해변. 헬싱키 중심에서 배로 단 10분 거리 위필라야사리, 피라자제리, 서문자연 그대로의 숲과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하며 북유럽에서도 물개나체 해변이 허용된 곳입니다. 이 해변은 남성, 여성, 혼합구역으로 나뉘며 핀란드의 핵심 가치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존중 물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조용한 아침을 보내며 파도와 소나무 숲 사이 이 바람 소리를 들은 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오멜린나 요새를 둘러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히타란타, 에카페에서 바다 위로 퍼지는 황금빛 노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헬싱키에서 서쪽으로 차로 2시간 이동하면 북유럽에서 가장 긴 백사장을 자랑하는 이태리. 이 이태리 해변이 있습니다. 길이는 6km를 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한여름에도 바닷물이 너무 차가워서 많은 이들이 바람막이를 입고 일광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매년 수천 명의 여행자, 특히 윈드서핑과 겨울 캠핑 애호가들이 몰려듭니다. 진짜 핀란드식 해변을 경험하고 싶다면 18만 8천 개에 달하는 핀란드의 호수 중 하나를 찾아가 보세요. 전통 사우나 후 현지인들은 차가운 물로 뛰어듭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자연과 하나 되어 영혼을 정화하기 위함입니다. 번호 10. 유일하게 밤 문화가 없는 수도.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는 유럽에서 가장 조용한 야경을 가진 도시입니다. 눈 덮인 거리, 호박색 가로 등 고요함이 이 도시의 밤을 대표합니다. 겨울에는 오후 3시에 해가 지기도 하며 거리엔 사람이 드물고 전차는 간헐적으로 다니며 쇼핑몰과 슈퍼마켓은 대부분 저녁 9시 전에 문을 닫습니다. 그렇다고 헬싱키가 지루한 도시는 아닙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잘 모르는 비밀스러운 세계가 숨어 있습니다. 칼리오, KALEO 지역에서는 유리창에 서리가 낀 작은 바들이 불을 밝히기 시작하며 사람들은 북유럽 산진을 홀짝이며 조용히 대화합니다. 큰 음악도 붐비는 곤중도 없습니다. 오직 따뜻하고 이상한 분위기뿐입니다. 좀 더 남쪽의 푸나포리에서는 주말에만 문을 여는 비밀 재즈 클럽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독립 아티스트들이 촛불 아래에서 공연하는 장소죠. 핀란드 사람들은 파티 없이도 삶이 생동감을 느낍니다.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산다는 것은 눈밭을 자전거로 지나고 80도 사우나에서 몸을 데운 뒤 자정의 얼음 호수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소루베르틴카토, 아이솔로우버틴카토. 거리에서는 두꺼운 코트를 입고 밤 11시에 혼자 집으로 걸어가는 핀란드 여성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헬싱키는 파티를 좋아하는 이들을 위한 도시는 아니며 고요와 평화가 가장 값진 사치로 여겨지는 유일한 수도입니다. 번호 9. 한겨울 야외에서 잠드는 아기들. 1년 중 절반 이상이 눈으로 덮이는 나라라면 사람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실내로 숨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핀란드에서는 놀라운 풍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눈밭 한가운데서 아기들이 평온하게 낮잠을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날씨에도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운 채 창문 밖, 발코니 또는 공원 한복판에 두고 낮잠을 재웁니다. 공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맑고 차가운 공기가 아이의 수면의 질을 높이고 감기에 덜 걸리며 면역 체계가 더 건강하게 발달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핀란드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기저귀 시절부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철학입니다. 이곳 아이들은 겨울에 희미한 햇빛과 찬바람 속에서 자라며
과도하게 따뜻하게 보호받기보다 매일 조금씩 단련됩니다. 유치원에서도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정기적으로 야외 낮잠 시간을 갖습니다. 유모차 소가기들은 거의 털침낭에 포근히 감싸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 볼이 빨갛게 물들어 있지만 호흡은 안정적이고 평화롭습니다. 핀란드 및 북유럽 국가들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야외에서 자는 아기들이 실내에서 자는 아기들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밝혀졌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눈 속에서 흔들리는 유모차를 바라보는 핀란드 엄마의 모습, 그 평화로운 장면은 단순한 일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험난한 조건 속에서 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번호 8. 오직 핀란드에만 있는 치즈커피. 핀란드에서 커피를 마신다는 건 단순한 카페인 섭취가 아니라 미각의 놀라운 여정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하고 사랑받는 메뉴가 바로 치즈커피입니다. 상상하기 힘든 조합이지만 핀란드인은 이를 하나의 미식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뜨거운 블랙커피가 부드럽고 약간 쫄깃한 질감의 신선한 치즈 레이파 주어스토 위에 직접 부어집니다. 커피잔 속 치즈는 조용히 커피 향과 쌉싸름한 맛을 흡수하면서 마치 맛있는 스펀지처럼 진하게 스며듭니다. 커피를 다 마신 후 숟가락으로 커피 맛이 빼어든 치즈를 떠먹는 순간 그 쫀득함, 고소함, 향긋함은 말 그대로 놀랍습니다. 이 음료는 겨울의 속을 따뜻하게 덮이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감각을 정교하게 깨워줍니다. 커피의 쓴맛과 치즈의 부드럽고 기름진 맛이 입안에서 어우러지며 북유럽 문화 속 깊숙이 간직된 어떤 비밀을 맛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꽃장식도, 라떼아트도, 설탕도, 우유도 필요 없는 이 음료는 오직 담백한 전통으로 존재합니다. 소박함이 곧 품격이 되는 나라, 그것이 핀란드입니다. 핀란드에 간다면 커피만 마시지 마세요. 그 안이 치즈까지 꼭 먹어보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핀란드식 삶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진하고 뜻밖이며 조금도 낭비되지 않는 방식으로. 번호 7. 소나무재 속에서 구운 푸딩. 핀란드의 혹독한 겨울, 눈이 지붕을 덮고 난로가 가족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계절이 되면 사람들은 히이리피이라카라 불리는 아주 특별한 푸딩을 준비합니다. 소나무재 속에서 구워내는 전통적인 겨울 별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상징적인 이식이자 전통적인 겨울 축제의 일부입니다. 일반적인 오븐에서 굽는 방식과 달리 이 푸딩은 불을 끈 직후에 뜨거운 소나무재 속에 직접 묻혀 구워집니다. 건조된 소나무에서 나온 재는 강렬하면서도 깊이 있는 숲의 향을 머금고 있으며 이 재가 반죽에 닿으면 높은 온도와 훈연의 향이 반죽 깊숙이 스며들며 진한 갈색의 바삭한 껍질과 부드럽고 고소한 속살을 만들어냅니다. 이 빵은 곡물의 고소함, 은은한 잔맛, 그리고 표현하기 어려운 훈연이 잔향이 어우러져 마치 고대의 겨울 기억을 씹는 듯한 감각을 줍니다. 핀란드인들은 이 빵을 함께 나누며 조상들, 그리고 긴 겨울을 함께 견뎌낸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히이리피이라카는 조용히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며 말합니다. 따뜻함에 감사하고 그 따뜻함이 우리를 지나온 모든 날들 속에서 어떻게 지켜줬는지를 잊지 말자고. 번호 6. 예술처럼 던지는 눈싸움 축제. 핀란드에서는 눈이 단지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예술이 재료이자 퍼포먼스의 덕구가 됩니다. 겨울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이고 찬 공기 속이 반짝이는 결정으로 가득할 때 핀란드 사람들은 특별한 축제를 엽니다. 바로 예술 눈 던지기 축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눈싸움이 아닙니다. 참가자들은 눈덩이를 멀리 그리고 공중에서 아름답게 터뜨리는 방식으로 예술적 형상을 만들어야 하는 경기입니다. 참가자들은 완벽한 크기와 질감을 가진 눈덩이를 만들기 위해 몇 시간씩 정성을 들이며 던지는 각도, 회전력, 그리고 손동작의 우아함까지 고려합니다. 마치 무용수처럼요. 하늘로 솟아오른 눈덩이는 곡선을 그리며 날아가고 하늘 한복판에서 폭발하듯 퍼지며 하트, 나선, 날개 또는 문화적 상징을 만들어냅니다. 심사위원들은 예술성, 거리, 회전력,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이 축제는 웃기면서도 우아하며 스포츠적 기술과 예술적 감성이 어우러진 핀란드 특유의 문화입니다. 이는 또한 한 가지 진리를 보여줍니다. 차갑고 척박해 보이는 곳에서도 인간은 기쁨과 열정, 그리고 아름다움을 눈속 한 줌에서도 찾아낸다는 것. 번호 5. 미국보다 앞서 여성에게 참정권을 준 나라. 여성의 권리를 떠올릴 때 많은 사람들은 20세기 서구에서 벌어진 평등운동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사실 진정한 선구자는 작은 북유럽 국가 핀란드였습니다. 1906년 세계 대부분이 여성을 가정의 사람으로만 보던 시절
핀란드는 유럽 최초로 여성에게 투표권과 출마권을 동시에 부여한 나라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조치가 미국보다 무려 14년이나 앞섰고 영국, 프랑스, 그리고 대다수의 선진민주주의 국가들보다도 앞섰다는 점입니다. 단지 투표만 한 것이 아니라 1907년에는 여성 19명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당시 세계 정치 역사상 유례 없는 숫자였습니다. 그들은 보여주기용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노동법, 교육, 복지제도를 개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스처가 아닌 핀란드 사회가 얼마나 일찍 여성의 리더십을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여권이 여전히 논쟁거리인 지금도 핀란드는 조용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시위도 요란한 구호도 없이 오직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정책 변화로, 그래서인지 오늘날 핀란드 여성들은 정치, 교육, 기술,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강인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를 지닌 인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번호 4. 북유럽의 새로운 럭셔리 여행지. 1000개의 호수의 나라라 불리는 핀란드는 사실상 약 19만 개에 달하는 호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약 10% 가물이며 3분의 2는 숲으로 덮여 있어 자연과 모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완벽한 야외 천국입니다. 헬싱키 주변만 돌아봐도 아침은 어강한 바위에 직접 뚫어 만든 템펠리아우 키오교회 탐방으로 시작할 수 있고, 이어서 비잔틴 건축의 진주인 우스펜스키 대성당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헬싱키 대성당 옆을 산책하며 발트해를 바라보는 카우파토리 시장에서 연어구이와 함께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하지만 진짜 보물은 도시 밖에 숨겨져 있습니다. 차로 몇 시간 거리에는 핀란드 최대 호수인 사이마 호수가 있으며, 이곳은 지구상에 몇백 마리만 남은 희귀한 사이마 고리무늬 물개가 서식하는 곳입니다. 여름에는 고요한 호수 위에서 카약을 타거나 해가 지지 않는 밤 11시에 낚시를 하거나 차가운 물속 깊이 들어가 난파선을 탐험할 수도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호수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됩니다. 얼음 낚시, 스케이트, 스노모빌, 그리고 극지방 유리 텐트에서 오로라를 보며 잠드는 특별한 체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로바니에미에 위치한 산타클로스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영원히 계속되며 진짜 술록과 함께 진짜 산타가 눈밭을 거닐고 있습니다. 마치 동화 속 장면처럼요. 번호 3. 이상한 나라. 진심으로 축제를 여는 곳. 핀란드는 기묘하고도 멋진 축제의 수도입니다. 사볼린나에서는 매년 휴대폰 던지기 세계 챔피언십이 열립니다. 참가자들은 오래된 노키아 폰을 가능한 한 멀리 던지며 심지어 스타일 점수까지 받습니다. 같은 마을에서는 진흙 축구도 열리는데 참가자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흙에 뒤덮인 채늪지대를 뒹굴며 웃음 속에서 공을 차고 고릅니다. 야생적이고 대담하며 더러워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이벤트는 많은 브랜드가 함께하고 싶어하는 희망의 무대입니다. 전통적인 축제를 원한다면 12월에 진짜 산타의 고향을 방문하세요. 마을 전체가 눈 덮인 크리스마스 마을로 변신하고 실제 술록과 진짜 산타, 진짜 오로라, 그리고 전 세계 아이들의 편지를 받는 진짜 우체국이 존재합니다. 완전히 동화적인 이 축제는 실제 마케팅 캠페인입니다. 6월이 되면 태양이 지지 않는 계절에 맞춰 요하네스 축제가 열리며 온 나라가 밤새도록 밝게 타오릅니다. 핀란드인들은 호숫가에 모여 모닥불을 피우고 야외 식사와 춤, 사우나, 그리고 한밤중 수영을 즐깁니다. 핀란드 최대의 민속 축제이자 순수한 북유럽의 기적이죠. 번호 2. 투명함이 삶의 방식인 나라.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핀란드는 생각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전체 생활비가 약 3,035% 저렴하며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서유럽 국가보다도 1,520% 저렴합니다. 헬싱키에서 1인실 아파트 임대료는 850만 1,000달러, 약 1,180, 0001, 39만 원이며 탐페레나우 올루 같은 소도시에서는 65만 800달러, 900, 0001, 11만 원면 충분합니다. 전기, 수도, 난방, 인터넷 등 기본 공과금은 한 달에 12만 180달러, 약 165, 000250, 0001 수준이며 겨울에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외식은 다소 비싸며 한 끼에 1218달러, 16, 00025, 0001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집에서 요리하면 월 25만 350달러, 345, 000485, 0001로 해결됩니다. 대중교통은 신뢰도 높고 효율적이며 버스, 전차, 지하철 무제한 이용 월정기권은 6,580달러, 90, 000110, 0001입니다. 헬스장 이용료는 월 4,560달러, 60,
00083 0001 기본 치과 진료는 8100달러 110 000140 0001 이지만 지역보험이 있으면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혼자 사는 경우 월 1 300만 1600달러 약 1800 0002 20만원로 검소하게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 핀란드의 세금 시스템은 완전히 투명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타인의 소득을 조회할 수 있고 정부는 매년 부자 리스트를 발표합니다. 사람들은 농담 삼아 이것을 세금판 19금영화라고 부릅니다. 수입을 숨길 수 없다는 점은 핀란드 사회가 정직하고 부패가 적으며 이민자에게도 신뢰받는 나라로 만든 핵심 이유입니다. 이런 비용과 환경이라면 여러분은 이 나라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2일, 아니라면 0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번호 1. 핀란드의 이상한 목요일점 심전통. 핀란드에서는 디저트가 흙처럼 생겼고 커피에는 버터를 넣으며 치즈는 씹을 때 찍찍 소리를 냅니다. 만미를 먹어본 적 있나요? 이 검은색 부활절 푸딩은 호밀가루와 시럽으로 만든 전통 음식으로 핀란드인에게는 부활절의 맛입니다. 그러나 처음 접한 여행자에게는 그야말로 미각의 충격입니다. 진할 라떼 대신 핀란드인은 보이카비 뜨거운 블랙커피에 버터 한 조각을 녹인 커피를 마십니다. 한 모금이면 점심까지 든든합니다. 저녁이 되면 레이파주어스토라는 북극권 치즈를 먹는데 이를 씹을 때 들리는 찍찍 소리는 매우 일반적인 경험입니다. 보통 이 치즈는 귀한 노랄라즈베리잼과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핀란드 저녁 이 식당에서는 헤르네키토라는 옥두스프를 제공합니다. 국물이 너무 걸쭉해 숟가락이 세워질 정도입니다. 이 가톨릭 전통은 금요일 금식을 위한 준비로 시작된 것입니다. 식사 중 호밀빵 루즐레피아를 발견했다면 준비하세요. 프리스비처럼 단단하지만 몇 주간 보관할 수 있고 핀란드인의 자부심입니다. 우리는 방금 핀란드에 대한 20가지 놀라운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이 신비로운 나라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공유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